좋아요, 구독! 비가 내리고 있는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두 종목씩 말씀을 드려가고 있죠.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네이버 그리고 펀더멘털로 LIG 넥스원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가 주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제가 노란 박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말이죠. 네이버가 어느덧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만 올라온 게 아니죠. 카카오도 올라오고 카카오 계열사들도 같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련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웬일입니까? 카카오도 오르고 네이버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오르는 게 이게 이 기업들이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좋아져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앞에도 물론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 많이 빠진 이유가 있겠죠. 뒤에 이렇게 시장이 조금 변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금리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갑자기 10년짜리가 5%를 찍던 게 4.57%까지 급하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성장주 쪽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관 외국인들은 급하게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의 급반등이 그런 이유로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국채금리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지금 4월부터 쭉 이렇게 오르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야,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은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냐? 한 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한은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5%를 보여줬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점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 달러화 지수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1% 넘게 빠졌죠.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강세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강세라고 할 때 외국인들 자금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오는데 그럼 뭘 살까요? 개별 주식을 살까요?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살까요?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도 기업이지만은 시장에서 베타가 높은 알파보다는 베타가 높은 이런 회사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까지 많이 빠진 주식을 먼저 쓸어 담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공매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막 그렇게 공매도가 큰 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베타 플레이를 외국인들이 할 수 있다. 주식은 먼저 네이버가 먼저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어려워도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어려운 부분은 이 파란 줄이에요. 서치 플랫폼 쪽에서는 이제 검색 쪽에서는 아직 뭐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성장의 또 다른 돌파구 이걸 마련을 못 하고 있는데 커머스 쪽이죠.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광고도 잘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유료화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잘 나오고 있다. 콘텐츠 클라우드 마찬가지죠. 그래서 3분기에 매출은 19%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5%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은 했다. 이게 네이버가 마냥 성장이 죽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성장을 계속 하려고 보니까 자체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죠. 그래서 모바일 앱도 계속적으로 개편을 하고 쇼폼 영상 올라가는 것도 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자체 동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앞으로 리레이팅의 가능성도 보는 건데 리레이팅 신사업 쪽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 쪽 최근에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이퍼클로바엑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B2B 쪽으로 기업 대상으로 한 솔루션 이쪽을 나가면서 돈이 좀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3분기에는 여기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B2B AI 부분에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B2G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죠.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깔아주는 이런 프로젝트도 여기가 수주를 해가지고 이쪽이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2B, B2G, AI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신사업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분기 얘기를 한 겁니다. 꽉 졸라맨 허리띠 비용 통제를 잘 했다는 거예요. 특히
고정비성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을 많이 좀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비용 절감 효과가 OP의 증가로 나타났다. OP 아까 19%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OP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24년에도 이런 여러 가지의 노력의 결과로 수익성 개선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마냥 이렇게 흘러내렸죠. 근데 10월 20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사실 10월 31일까지는 시장은 더 빠졌댔습니다. 시장이 더 빠지는데 이 회사는 바닥을 어느 정도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회사는 아직 그 정도로 데드캣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회사가 어느 정도 OP가 15% 정도 늘어나고 오퍼레이팅 마진도 뭐 18%, 19%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저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이 좀 쌍끌이로 매수하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좀 늘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톱다운으로 봤을 때 알파, 기업 가치, 기업의 내용보다는 베타, 시장의 배팅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보겠습니다. 상당히 하단에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더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다. 상대적인 밸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시죠. 빨간 줄이 네이버거든요. 33.9배입니다. 금년 이익 대비해서 33.9배인데 시장은 얼마죠? 시장은 지금 10배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성장성은 여전히 많이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는 높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보시고요.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내려가는 분위기더니 일주일 사이 목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43% 남았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탈 네이버 종목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최근에 두 군데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되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 전쟁 최근에 이슈가 돼가지고 방산주를 계속 보자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이 한화 들어가는 이 방산 계열 회사들이 좀 많이 강했었죠. 그런데 LIG 넥스원 여기 이렇게 밑에 처박혀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로 봐도 손색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전쟁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도 뭐 단장 로켓이나 뭐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나 휴대용 뭐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렇게 미사일들 많이 쓰고요. 이 회사가 미사일을 많이 하는 이런 회사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기에서는 단거리 방공 시스템이죠.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 다시 격추하는 이런 아이언돔을 쓰고 있는데 이 LIG 넥스원이 미사일 그리고 이렇게 방공 시스템 이런 걸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천궁2가 방공 시스템 여기는 이제 단거리가 아니고 중거리죠. 그리고 신궁도 있고 비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사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고 전쟁이 일어나면 수요가 과거에도 좋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보다는 방향성 앞으로의 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입니다. 이 회사는 방산업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시장에서는 사우디로 나가는 이제 천궁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으로 가는 이제 지대함 미사일 이 비궁도 좀 보자. 이게 계약 이벤트가 24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24년도에 또 추가로 해가지고 LSM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방공 시스템인데 요거를 체계 개발을 완료해서 중동 수출도 기대되겠다. 지금 뭐 UAE나 이런 쪽으로 천국 나가는 게 당장의 실적에는 도움됩니다만은 수주로 봤을 때는 LSM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될 수 있다. 그래서 24년, 26년에 계속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크게 내린 것도 오른 것도 없었죠. 다른 뭐 한화 계열 주식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크게 오른 건 없지만 탄탄하게 이렇게 받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임에서 출연했고요. 자, 이렇게 역사적 밸류 봤을 때는 중앙 상단에 좀 와 있죠. 조금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펀더멘탈하게 앱솔루트 절대 그 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퍼가 10.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주식이 맞고요.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터치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LIG 넥스원은 3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네이버, 펀더멘탈로 LIG 넥스원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